미국은 왜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왔었어요. 리세션에 공포가 오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에 블랙홀 온다.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꺾였고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공포를 일으켰던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럼 경기 침체가 뭐냐? 그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침체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이제 왜곡될 수가 있어가지고 6가지를 주로 보는데, 뭐 실제 개인 소득, 비노무 고용, 그리고 가계조사를 측정한 이제 고용, 실질 개인 소비 지출,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된 도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해요. 각 기관마다 좀 다른데 저희는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연준이 이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준이 앞으로 저는 고용이 아닌 소비 관련된 지표를 앞으로 볼 것 같거든요. 앞으로 소비 관련 지표를 보면서 고용이 꺾였지만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고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는 고용만 따로 쪼개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계속해서 몇 번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채용 공고 건수가 구인 이직 보고서상에 810만 건이 이제 발표가 됐죠. 현재 미국은 초과 고용 상태라서 지금 그 초과 고용 때문에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 바람에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업자 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800만 건 됐다고 난리 목석인데,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한 600에서 700만 건까지는 괜찮습니다. 여전히 떨어져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는 표현보다는 경기 정상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보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업률 4.5에서 5%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서 4.3이죠. 과거에 이제 3.6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쭉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4에서 4.5 사이까지는 괜찮은데 아직도 이거보다 낮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 고용보다도 더 고용이 되어져 있는 상태, 즉 초과 고용 상태다.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건 역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 미국은 농업자를 제외한 비농업자만 이제 보는 지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걸로 미국의 경기를 판단을 하는데, 서비스업이 한 70% 되고 제조업이 한 30% 됩니다. 근데 요기요 같은 경우에 지금 11만 4천 명 정도가 새롭게 고용이 됐대요. 정상 수치는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내려왔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대요. 미국의 허리케인 베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텍사스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건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 특히나 이제 태양광이나 등등 해가지고 엄청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고용이 끊기고 실업자가 늘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약간 미스테리인 게, 요즘 나오는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들은 약간 뭐 일각에서는 마사지가 많이 됐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허리케인 베릴은 텍사스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텍사스에서는 실업자 수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실업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 했는지는 약간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역량 때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제도 뭐 하나가 고용 관련된 지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지금 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이 어디냐 하면은 제조랑 그리고 전문 서비스업이에요. 제조는 아시다시피 뭐 공장 같은 거일 거고, 전문 서비스업은 의사, 변호사, 그리고 금융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 딱 제가 얘기하면은 아 이거야? 하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저는 로봇이랑 AI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아직 근거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근거는 못 찾았는데, 미국은 지금 AI와 로봇의 성장을 발판으로 중국과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몇 년간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금리 올려가지고 중국에 있던 돈 다 뺏고 있고, 일자리 다 뺏고 있고,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생산 기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높은 인건비로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하게 리쇼어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동화예요. 로봇이 앞으로 24시간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지금 AI랑 로봇이 공장에서 돌아가고, AI가 법률과 의사, 금융에 대한 것들 대체하는 시장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약간 고용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는 찾을 수는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지인들 통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정리가 되면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요게 정상적인 경기 수준보다 좀 내려왔는데,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회복을 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조차도 정상 범위에 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건 나왔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26만 건에서 27만 건 정도가 정상 수치다. 여전히 실업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것 또한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산업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월급이 떨어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소비가 줄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월급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이 늘어나는데 상승률이 낮아진 거죠. 그럼 과거에 막 6%씩 올라갈 때는 소비를 막 할 수 있고 3%씩 올라갈 때는 소비를 못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나름 전문가라고 했던 분들이 주장했던 반대,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8%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물가가 8%였을 때 임금 상승률 6%였으면 여전히 물가가 더 높아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할 때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물가보다도 임금이 안 올라가잖아,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 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럼 8%까지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 6% 올려주니까 2%더 올려줘. 이제 이런 거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이 3.6인데 물가 상승률이 3에서 지금 2.8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이제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져서 지금 이제 2%대까지 내려왔고 임금 상승률 떨어져서 3%대에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긴 했지만 소비 여력은 저는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앞으로 되게 이 지표를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시기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꺾이면 이게 코로나 때예요. 이게 꺾이면 이제 그 미국의 경제가 한바탕 쑥대밭이 되고 미국의 경제가 쑥대밭이 되면 전 세계가 한번 그 난리가 날 텐데 이게 이렇게 꺾일까라고 했을 때 미국의 물가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임금 상승률 또한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로 가게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 상에 이제 구인 건수 그리고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소매 판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산업 생산성, 시간당 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올 초만 하더라도 위험 신호가 다 X였기 때문에 다 X인데 도대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금리 절대 안 내릴 거야 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쯤 왔더니 X가 더 많긴 한데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약간 위험 신호가 떴더라. 그리고 소매 판매가 현재 세모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는 지금 다시 X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결국에는 주가 지수가 경기를 선반영하는 거니까 앞으로 미국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뭐 예상을 했을 때 3번으로 갈 가능성은 전 낮아 보여요. 3번으로 갈 가능성은 낮고 당분간은 2번에서 1번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분간 2번으로 가다가 1번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 1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또 뭐 물가가 또 오르네, 뭐 금리가 어떻게 되네 하면서 일본의 엔케리 청산이 또 나오고 하면서 약간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